오케이, 우리 3월 10일 날 봤던 시험지 16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16번은 이거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정석대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첫 번째, x값이 0인 데를 기준으로 나눠야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0 미만인 경우 요거 1대 하고, 두 번째는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둘로 나누어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는 x가 음수인 거니까 함수가 이렇게 써지지 않을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 이해되지 않거나 여기 x가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릴 거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바꾸면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k 이렇게 변할 거고요. 자, x가 0에서부터 4 사이에 있으면은 부호 그대로니까 자, 요렇게 될 거고, 얘 역시 표준형으로 바꾸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k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 자,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가 이제 y축이에요. 여기가 y축. x축은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안 그릴게요. 그냥 요렇게만 그려놓고, 자, 마이너스 2면은 여기쯤에 있겠죠?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4면은 여기쯤에 있겠죠? 여기가 플러스 4. 자, 그래서 0에서부터 마이너스 2 사이에서, 요 사이에서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k야. 그러면 여기 요 라인에 꼭지점이 있는 거잖아. 요 라인에 꼭지점이 있으면서, 여기에 꼭지점이 있으면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다 끝났어요. 이렇게 올라가다 끝났어. 그리고 요 경우에는 꼭지점이 1컴마에 있잖아.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 라인이었고 꼭지점이 1컴마에 있으니까 자, 여기에 꼭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잘 보시면 얘 꼭지점의 y좌표하고 얘 꼭지점의 y좌표는 똑같아. 그치? 얘는 꼭지점이 자, 얘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k였던 거고요. 얘는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 플러스 k. y좌표 똑같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랑 같은 높이인데 여기에 꼭지점을 가지고 있을 거고, 여기서 얘도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그치? 지금 딱 요 범위만 그린 거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요만큼. 그 다음에 요거는 0부터 4까지 이만큼. 그러면 누가 봐도 여기서 현건화 무슨 값을 갖고 가장 높이가 어때요? 그죠? 제일 낮으니까 여기서 최소값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어때요? 제일 높아. 그럼 여기가 최대값을 가질 거란 말이지. 그치? 자, 여기가 얼마인지는 명확합니다. 꼭지점의 좌표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k인 지점이고요. 여기는 4를 집어넣었을 때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되겠지?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 4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8이니까 8 플러스 k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최대값이고 요게 최소값인 요런 상황인데, 문제에서 최대값이 10 그랬으니까 여기가 10이란 얘기잖아. 그럼 k가 2란 얘기겠죠? k가 2. k가 2니까 여기다 k 자리에 2 집어넣으시면 최소값은 1 되겠습니다. 1. 답은 1번. 그래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2차 함수는 구간 나눠서 그리면 돼요. 그려보면 꼭지점 위치 잘 보시고 구간 잘 보면 그려집니다. 그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하면 돼. 자, 또 13번부터 18번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15번. 15번 문제로 가볼게요. 15번 문제는 이 15번 문제는 그래도 친절하게 x를 정해줬죠. 그지? a, q를 x로 잡으래. 다른 고민하지 말고 a, q를 x로 잡고 출발하면 되겠죠. 자, 요런 그림인데 표시되어 있진 않지만 문제에서 지금 평행한 직선이다 이런 거 얘기했고요. 당연히 여러분 여기가 90도인 건 알죠? A, B가 지름이잖아. 그치? 지름이니까 지름에서 이렇게 그으면 원주가 무조건 90도 되죠. 그리고 여기가 90도인 상태에서 이제 P에서 이렇게 AC와 평행하게 그었으니까 여기도 90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90도. 당연히 그러면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30도라 그랬으니까 동의각에 의해서 여기도 어때요?
여기도 3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치? 여기까지 되죠? 자, 근데 AQ를 X라고 했어. 여기를 X라고 했어. 그럼 여기가 X일 때 예원아 여기는 뭘까요? X 루트 2? 루트 3이지. 이게 무슨 삼각형이야 이게? 직각삼각형인데 30도, 60도, 90도짜리 직각삼각형이잖아. 그치? 이런 거를 뭐 이름은 모를 수도 있는데 특수삼각형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특수삼각형 그래가지고 30도, 60도, 90도면은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이 딱 1대 루트 3대 2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기가 30도. 자, 그러면 이쪽이 1, 그다음에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2. 요렇게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이 일정하다. 정삼각형을 이렇게 반으로 자른 삼각형이잖아.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x면 이쪽은 루트 3x예요. 그럼 여기는 뭐야, 예원아? 그치? 전체 길이 5에서 x 뺀 거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 사각형 QPRC의 넓이가 루트 3x 괄호 5-x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 넓이가 지금 5 루트 3이라 그랬잖아. 이렇게, 그쵸? 그럼 루트 3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지우고 가라는 얘기잖아. 그치? 맞죠? 양변 루트 3으로 한번 나눠주고 전개시키면 5x-x제곱은 5가 될 거고요.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는 0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도형에서는 이 식 하나 얻었으면 도형은 끝난 겁니다. 도형은 끝난 거고 이제는 이걸 물어보는 거야. 요 식을 이용해서 그럼 이걸 찾아볼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요거. 자, 얘를 찾아볼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딱 느낌 오잖아. 얘를 어떻게 해가지고 x로 나눠가지고, 그치? 가운데 거 넘긴 다음에 곱셈공식 변형 쓰란 얘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변형시켜서 x 마이너스 5 플러스 x분의 5 그러니까 x로 나눈 거죠. 자, 이렇게 만들고 5 넘겨가지고 x 플러스 x분의 5는 5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요걸 이제 변형해주면 되겠네. 자, 요거 변형 가보겠습니다. 얘는 x 플러스 x분의 5를 전체적으로 세제곱 해주고요. 정원이 보여? 뒤에다 뭘 빼면 될까?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거 맞아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형건이가 틀렸대. 이게 공식을 원리를 안 외우고 그냥 외우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뭐냐면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분의 1 이거. 얘가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괄호 x 플러스 x분의 1 요거 외우고 있잖아. 그치? 근데 이 공식은 원래 뭐에서 나온 거냐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ab 괄호 a 플러스 b의 변형이잖아. 여기서 a 자리에 x 집어넣고 b 자리에 x분의 1 집어넣어서 나온 게 이거잖아. 그러면 요 자리에 지금 3하고 요 괄호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이유는 a하고 b가 x와 x분의 1이었기 때문에 곱해서 1 돼가지고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얘는 a 자리에는 x 들어갈 거고 b 자리에 x분의 5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 a, b 자리가 요 자리가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지. 그치? 지금 상황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 여기 5가 있어야 돼. 그치? 여기 5가 있어야 돼. 이렇게. 요거 때문에 그런 거. 그죠? 맞죠? 이 공식에서 출발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고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5가 들어갔다. 여기다 5까지 집어넣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이 식이 5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는 거니까 125 마이너스 75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답은 5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 곱셈 공식 외울 때 생각하면서 외우셔야 돼요.
자, 또 18번까지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답이 뭐예요? 답이 5번. 50. 질문. 기회를 줄 때 물어봐. 4분 남았어요. 13번. 자, 13번. 13번 어렵죠? 13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못할 수 있냐면, 일단 여기까지는 다 썼지. x세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an 곱하기 qnx 플러스 5. 여기까지 다 썼죠. 그리고 아마 5를 넘겼을 겁니다. 그죠? 5를 넘겨서 x세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6은 하고 똑같이 자, 요렇게. 그리고 아마 이것까지도 해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얘를 인수분해.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그치? 그죠? 얘를 인수분해 하시면 얘가 뭐뭐뭐 나오냐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갔어도 굉장히 잘 간 건데, 여기서 이제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N이 정수라고 했죠. 그치? 그리고 오늘 우리 수업 시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지만, 여기 끝에 있던 나머지를 우리가 이쪽으로 넘기는 순간 이제 이 식은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는 거잖아. 그치? 나누어 떨어지는 식인 거잖아. 그죠? 나누어 떨어지는 식이야. 그러면서 AN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요 x 플러스 AN이라는 요 1차식이 딱 세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요. 이쪽에 있는 세 개의 괄호 중에 무조건 하나가 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거를 이걸로 나눴을 때 딱 나누어 떨어지고 목만 남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나머지를 이미 넘겨놓은 상태에서 인수분해 한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AN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는 딱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1, 마삼, 2. 이렇게 세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만 확인해서 우리는 그 중에 제일 큰 거, 그 중에 제일 작은 걸 찾아라.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 생각을 못 해가지고 못 풀었을 확률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자, 그래서 요걸 보면서 우리는 AN이 그러면 1이거나 딱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N이 마이너스 3이거나 아니면 세 번째 AN이 2거나 이렇게 세 가지 가능성만 놓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QAN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그랬는데, AN이 1이면 어떻게 된 거냐면 요게 1인 거니까 얘랑 얘가 이렇게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지죠. 그죠? 그리고 AN이 1인 거니까 QN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QN AN 이거 다 쓰고 갈게.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값은 QN AN을 찾고 있는데 AN이 1일 때를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1이 들어가가지고 QN 1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의 QN이라는 건 뭐냐? 이 QN이라는 것은 남아있는 요 부분이 QNX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형건아 여기 식에다 X에 몇 넣은 것? 1 넣은 것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X에다 1 넣으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 AN이 마 3이다. 그럼 이번에는 요 부분이 가운데 있는 괄호하고 똑같은 괄호가 된 거니까 이렇게 지워지면서 이 문제에서의 QN AN은 자, 요 지금 남아있는 요 괄호 두 개 있잖아. 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2. 이게 QNX인 거잖아. 거기다가 AN 자리에 마 3 넣었으니까 QN 마 3.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요 두 개의 괄호에다가 마 3, 마 3 들어가는 얘기죠. 그럼 요거는 마 2 되고 요거는 마 1 되니까 곱하면 2 되겠네. 마지막으로 AN이 2일 때, 자, AN이 2면은 요 괄호가 X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요렇게 지워져요. 그러면 그때 남아있는 식에다가 AN 자리에 2 넣어라. 그럼 QN 2를 구하는 거니까 자, 여기다 이제 2 넣는 거예요.
2 들어가면은 3하고 마 1 되는 거니까 마 3 이렇게 되겠네. 그치? 요 세 가지 값만이 지금 QNAN의 값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제일 큰 게 2고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6이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4,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 있잖아. 나머지 어려운 문제 14, 17, 18 이 문제들은 내가 풀이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문제들은 다른 친구들 좀 이따 풀이하면서 풀어줄 거고 그 영상도 같이 올려줄 테니까 두 개 영상 보시고 마무리 안 된 거는 마무리해서 토요일 날 갖고 오시면 됩니다. 7, 8. 자, 5번, 7번, 8번 해보겠습니다. 5번은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요 직선과 만나지 않도록 자, 문제에서 이미 어떻게 풀라고 말을 다 해준 거야. 이차 함수 하나 나왔고요. 직선이 하나 나왔는데 만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 뭐 만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만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 시작해야 될까? 교점 찾는 식으로 시작하는 거야. 만나는 점을 교점이라 그러잖아. 만난다 안 만난다는 교점 찾는 식에 실근이 있다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지. 교점 찾는 식은 그냥 간단하죠. 문제에 나와 있는 그 2차 함수의 우변과 1차 함수의 우변을 같다고 놓는 게 교점 찾는 식이지, 그치? 이 교점 찾는 식의 실근, 얘가 실근을 가지면 교점이 존재하는 거고 얘가 실근이 없으면 교점이 없는 거잖아. 그쵸? 그럼 이제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k 플러스 5는 0 만든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 방정식이 시우야 실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죠? 만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얘가 실근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뭘로 연결할 수 있어? 판별식.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작다. 그쵸?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럼 이 문제에다가는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쓰는 게 좋겠네. 지호야, 판별식의 짝수 공식 쓰면 어떻게 돼요? 뭐요?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하는데 x제곱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 X. 뭐? b가 얼만데? 2. 근데 그 판별식에 x가 왜 들어가냐고. 1. 1. 1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그럼 이렇게 가야지. 그치? 이게 판별식의 짝수 공식이지. x가 들어가면 안 되지, 판별식에. 이것이 0보다 작아야 된다니까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4하고 2k 2로 나누면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얘와 만나지 않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은 그랬지. 그럼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서 요 범위에 들어가는 애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지. 1번부터 5번 중에. 그죠? 1번 하나밖에 없죠? 1번이 답인 거지. 교점 찾는 식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판별식에서 틀린 거야?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갑니다. 7번. 7번은 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과 접할 때. 민지야, 우리가 요 2차 함수가 있을 때 얘의 x 절편 어떻게 구하죠? 이 문제 맞았어? 어떻게 풀었어, 민지야? 판별식은 0이다를 썼죠. 그죠? 근데 왜 여기서 판별식은 0이다를 써야 될까? 우리가 그 2차 함수에서 x 절편 있잖아. x 절편이 뭐지, 민지야?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맞아. x축하고 만나는 점의 x좌표. 이걸 x절편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의 x절편은 우리가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2차 방정식에서 실근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왜냐면 x절편 찾을 때 우리가 어떻게 찾냐면 y에 0 집어넣고 찾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y는 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가 있는데 이 이차함수의 x 절편을 찾아봐라.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y에 0 넣는 거거든. y에 0 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이제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y에 0을 넣는 순간 얘는 2차 방정식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차함수의 x 절편과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동일한 개념인데 x축하고 접합니다 그랬으니까 x 절편이 몇 개가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한 개가 나오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가 나오게 해라? 한 개가 나오게 해라. 그치? 실근이 하나라는 거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래? 2차 방정식이 한 개의 실근을 가질 때 있잖아. 중근이라 그래요. 중근. 그치? 중근. 맞죠? 그러니까 x축에 접하게 하라는 얘기는 실근이 하나, 중근을 갖게 하라는 말이고 중근을 갖게 하라는 말이 곧 판별식이 0이 되게 해라 이 말과 같은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문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판별식이 0이다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시원이 그렇게 생각했나요? 그럼 여기서 판별식의 짝수 공식 한번 가볼게요. 자, 판별식의 짝수 공식이 뭔가요? A 마이너스 2K 제곱 전체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1 4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B 이렇게? 네. 맞아? 괄호 쳐야지. 이렇게, 그치? 만약에 괄호를 안 칠 거라면 뒤에 부호 다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 플러스로 바꾸고 여기 마이너스로 바꾸고, 그치? 괄호 안 칠 거라면. 자, 이것의 값이 지금 는 0이 나와야 되잖아. 맞죠? 일단 전개시켜요. a제곱 마이너스 4ak 플러스 4k제곱 하고 뒤에 거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b는 0이죠. 일단 4k제곱 어떻게 됐어? 없어졌지. 자, 그럼 이제 남은 게 요건데 여기에서 지금 이 시간에 문자가 A도 있고 B도 있고 K도 있죠. 맞죠? 이 식 하나 안에 A도 있고 B도 있고 K도 있어. 자, 문자가 여러 개일 때는 반드시 우리는 그 문자 중에서 주인공이 될 애를 하나 정해줘야 되거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누구를 주인공으로 봐야 될까? K. 왜? K를 알아야지 AB를 구하시잖아. 모든 힌트는 문제 안에 있어요. 문제 안에. 문제 안에 무슨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나요? K 값에 관계없이 그래요. 문제를 읽다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런 말이 들어가 있잖아.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자, 그러면 이 표현은 세 글자로 무슨 뜻이다? 시우야 무슨 뜻이다? 항등식이다. 그치?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K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라는 말이에요. 이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K를 주인공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식에서. K를 주인공으로 생각한다는 건 무슨 뜻이지? K를 구해라는 겁니다. 아니요. K를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거는 너 아까 시원아 그 1번 문제 풀었지? 1번 문제. 아, 네. 1번에서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이런 말 있죠? 네. 그게 X를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도 K를 주인공으로 생각한다는 거는 K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K가 있는 거 요거랑 요거는 K로 한번 묶어가지고 뭐 마이너스 4A 플러스 1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K가 없는 것들은 뒤에다 빼가지고 A제곱 마이너스 B는 0으로 만들어라. 이게 K를 주인공으로 본다는 뜻이야. 그럼 그렇게 쓴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 시우야 이제 어떻게 해? 요 부분이
0이 고 and 이 부분도 0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시원아 K 자리에 아무거나 그러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는 내가 K 자리에 1을 넣든 2를 넣든 100을 넣든 무조건 0이 나오게 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일단 K와 곱해져 있는 그 부분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래야 K에다 뭘 집어넣든 계속 이쪽이 0이지. 그러면서 뒤에 딸려있는 부분까지 같이 0이면 그럼 K 자리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무조건 0이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됐잖아. 여기서 A 값 나왔잖아. A가 4분의 1 나오죠? A가 4분의 1. 여기다 집어넣으면 B는 16분의 1인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빼는 거니까 빼면 얼마예요? 3번이 되는 거지. 그치? 이 한 문제를 지금 풀면서 막히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를 풀 때 막히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풀어야 돼. 많은 문제를 풀지 못하더라도 한 문제 한 문제 그렇게 꼼꼼하게 풀어야지 그 다른 문제들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얻은 지식을.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8번. 8번 시우 맞았니? 민지 맞았니? 들었어? 지호 맞았니? 어떻게 풀었어 지호야? 그래요? 일단 당연히 3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니까 아니 맞았다며. 맞았는데 왜 잘 모르겠어? 두 그래갖고 x 플러스 풀이 방법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왜 근과 계수의 관계 있잖아. 원래 제대로 된 근과 계수의 관계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죠? a분의 마이너스 b 그치,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알파 베타가 a분의 a분의 c. 이게 원래 제대로 된 근과 계수의 관계잖아. 근데 지금 이 문제 자체는 잘못된 근의 공식을 적용해가지고 얻은 근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 3 플러스 루트 5하고 3 마이너스 루트 5라는 두 근을 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용할 때는 여기다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제대로 된 근과 계수의 관계잖아. 지금 이 3 플러스 루트 5와 3 마이너스 루트 5는 잘못된 근이잖아.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 자체도 잘못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잘못된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근의 공식이 지금 이상하게 돼 있잖아.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두 근은 요렇게 돼 있는 게 하나의 근이고 또 하나가 여기가 마이너스, 요렇게 두 근이 나온 거잖아 지금. 그러면 이 문제에서의 근과 계수 관계는 얘네 둘을 더한 게 두 근의 합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얘네 둘을 더한다고 생각해봐 민지야. 얘네들이 더하면 루트 부분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리죠. 사라져버리고 2a분의 뭐가 될까? 마이너스 2c가 되지. 그럼 2도 하나 지울 수 있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마이너스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c가 이 문제에서의 두 근의 합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두 근의 합이면 저 3 플러스 루트랑 3 마이너스 루트의 합이니까 얘가 6인 거잖아. 그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뭘 얻을 수 있냐면 c는 마이너스 6a하고 같구나. 그죠? 양변에 a 곱해가지고 요런 정보를 하나 얻을 수 있고요. 자, 곱도 구할게요. 곱. 요 놈하고 자, 요 뒤에 있는 놈하고 곱한다. 자, 이렇게 곱하면 이거는 시우야. 곱하면 어떻게 될까? 분모부터 해볼까? 4a 제곱분의 분자는 c제곱 맞나요? 맞나요? 확실해요? 민재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시원아 이거 맞아요? 네. 아니 너의 소신을 지켜. 네 주대 네가 주대 있게 판단해 봐.
다른 거 아니고 그냥 얘랑 얘를 곱하면 이렇게 되는 게 맞나?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닌데 응? 아닌 것 같아. 뭐가 아니죠 그럼? 부호 어디에 부호? 저거 마이너스 사이비가 아니라 플러스 사이비. 그렇지 맞지. 플러스 사이비지. 시우야 우리가 지금 루트 안에 있는 요 놈하고 요 놈을 그러니까 얘네들이 곱해지면 이 루트끼리 곱해지면 c제곱 마이너스 4ab가 되는 건 맞는데 c제곱 마이너스 4ab를 뺄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쓰고 싶으면은 괄호를 쳐야죠. 괄호가 없으면 뭐가 필요해? 이렇게 돼야지 그치? 맞지 민지야? 맞죠? 자 이런 거 하나하나에서 지금 맞추느냐 틀리느냐가 갈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4a로 약분하면은 a분의 b가 되겠네 그치? a분의 b 요게 이 문제에서의 두근의 곱인 거예요. 그러면 시우야 두근의 곱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예요? 잘 생각해보자. 자, 3 플러스 루트 5와 3 마이너스 루트 5를 곱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곱했습니다. 자, 이게 얼마일까요? 4지. 그냥 9 빼기 5니까. 맞죠? 4. 얘가 4예요.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뭐냐? B는 4A하고 같다. 이거 알아낼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지금 알아낸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이제 제일 처음 요 2차 방정식을 찾을 수 있어요. 봐봐. 지금 우리가 알아낸 요 식하고 요 식은 이제 요 문제에서 제시한 요 2차 방정식에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들이잖아. 그치? 여기다 그대로 적용해서 C자리에다가는 마이너스 6A를 집어넣고 B자리에다가는 4A를 집어넣어 주는 거지.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되느냐? AX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6A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전부 A 있으니까 A로 나눠도 되겠죠. A는 지금 분명히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A로 나눠도 괜찮아요. 그럼 요런 방정식이 나온다.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주어져 있었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대로 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쓰면 되겠지. 그치? 그럼 시원아 여기서의 두근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얼마? 마이너스 6. 좋아. 그럼 이 두 개가 지금 문제에서 말한 P하고 Q인 거죠. 그죠? PQ가 지금 마4와 마6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적용해주면 마이너스 4의 제곱 하고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은 10 되겠네요. 1번. 그지? 그러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로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근의 공식이 나왔을 때는.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몇 번 해볼까요? 예. 아 6번. 6번 그러면 6번은 그거 알죠? 그 루트를 합칠 때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는 경우가 곱셈에서도 한 번, 나눗셈에서도 한 번 있죠. 그쵸? 음수의 제곱근 이렇게 얘기하잖아.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자 루트 AB 이렇게 하나의 루트로 합쳐지면서 마이너스가 붙는 경우는 언제지 시우야? 그치? A도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을 때 루트가 합쳐지면서 마이너스가 앞에 생기죠. 자, 그 다음에 루트 B분의 루트 A 이게 나눗셈인데 요게 이제 루트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역시 앞에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띡 생기는 경우는 언제더라? 맞아. 분모가 음이고 분자가 양일 때. 딱 요 두 가지 케이스에만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9의 제곱근 이게 얼마야 시우야? 풀마 3이죠. 근데 A가 더 크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풀마 3 중에서 A가 그러면 3인 거고 B가 마이너스 3인 거잖아. 그럼 이걸 여기다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이 식에다가 자,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된 거야. 분모에 루트 마이너스 3 분자는 루트 3 플러스 요거 루트 마이너스 3 여기도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긴 거야 지금.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기한 요거를 적용해 봅시다. 일단 앞에 거부터
우리는 이 두 개의 루트를 한 덩어리의 루트로 합칠 거예요.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3분의 3이 되는 거 이거는 확실해. 이건 뭐 부호랑 상관없이 당연한 얘기야. 그럼 문제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붙일 건지 말 건지만 결정하면 돼. 근데 붙일 건지 말 건지는 이걸 보고 결정하는 거지, 그치?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상황은 여기에 해당된다 안 된다? 된다, 그죠? 된다. 여기 분모는 은, 분자는 양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쳐지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생기는 게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곱셈도 루트를 이렇게 합치면 마3과 마3이 곱해지잖아요. 이렇게 곱해지는 건 당연해. 당연한데 요 앞에다 루트 앞에 마이너스를 붙일 거냐 말 거냐 그걸 예를 보고 판단하는 거지. 그럼 이번에도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이 부분부터 보면은 앞에 마이너스 있고요. 루트 안에가 얼마인 거예요? 루트 마이너스 1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i라고 하죠.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i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빼기가 있고요. 자, 요거 루트 안에 몇이야 지금? 9죠. 루트 9. 루트 9는 얼마? 3. 그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요렇게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부터 i를 뒤에다 다 빼고 계산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치? 계산 문제가 아니라 이거 자체를 조건으로 줄 때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 얘를 이용해서 풀면 이렇게 되는 거다. 그치? 자, 그 다음 세 번째 페이지로 가서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몇 번 해볼까요? 11이랑 10. 11하고 10. 9번 틀린 사람. 그래. 9번부터 볼게요, 그러면. 민지는 혹시 이거 아나? 1-i분의 1 플러스 i가 뭔지 아나요? 맞아요. 이거 그냥 i죠. 시원이 알고 있죠? 그냥 실수화 시켜보면 i 나와요. 문제 풀다 보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딱 보면 이렇게 바로 보이는 게 좋아. 만약에 부호가 이렇게 되면 뭐지, 민지야? 왜냐면 이게 플러스로 바뀌더라도 실수화를 시키면은 분모가 2 되는 건 마찬가지거든. 근데 분자가 이제 이거의 제곱이 되잖아. 이거의 제곱이 되니까 가운데 항이 마이너스 2i가 나와요. 그래서 2가 지워지고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플러스하고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i가 되는 거고 거꾸로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일 때는 그냥 i가 되는 거고. 그죠? 자, 아무튼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거분의 요거니까 요 상태입니다. 그러면 i의 k제곱이 음수가 되도록 그랬죠? i의 k제곱 얘가 음수가 되도록 일단 지호야 음수라는 말은 허수한테는 쓸까 안 쓸까? 마이너스 2i를 음수라고 부를까 안 부를까요? 안 불러요. 허수는 대소관계 자체가 없잖아. 양수 음수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허수는. 그죠? 그러니까 실수 중에서 음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i의 거듭제곱을 다 알고 있잖아요. i의 거듭제곱 중에서 음의 실수가 나오는 경우는 k가 얼마일 때죠? 가장 먼저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언제지? 제곱일 때. 그러니까 k가 2일 때. 그죠? 그 다음으로 또 음수가 나오는 경우, 또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가 언제죠? 4제곱이야? 네, 세제곱이야? 민지야 몇 제곱이지? 6제곱이지. 지호야 i는 몇 제곱 주기로 돌아가요? 4제곱 주기로 돌아가잖아. 처음에는 그냥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i 4제곱하면 1 이거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 이 중에 음수는 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제곱에서 나왔다면 그 다음 한 바퀴 다시 돌아야 되는 거니까 6제곱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은 몇 제곱이겠어? 10제곱. 그죠? 10제곱. 맞죠? 그래서 2, 6, 10 이렇게 4씩 계속 커지는 것이 우리가 찾고 싶은 k 값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때라고 했으니까 지호야 여기서 판별식 써야 되겠지? 일단 실근을 가진다 그러면 판별식이 어떻다? 크거나 같다지, 그치? 자, 그럼 여기서 판별식의 짝수공식 뽑아주세요.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K 플러스
오케이. 자, 그럼 요 k제곱 하나 지워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20이지. 이것이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그럼 k만 넘겨버리면 자, k는 20보다 작거나 같다네. 그럼 아까 규칙은 다 찾아놨잖아. 2, 6, 10, 14, 18, 22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근데 20보다는 k가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최대는 얼마다? 18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답은 3번 이렇게. 맞니? 이거 어디서 막혔어, 시우야? 어? 5번이라고 했어? 아, 20을 골랐어? 그럼 이거를 그러면 그치? i의 거듭제곱.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번 10번 문제는 일단 여러분 이게 문제를 읽으면 대략적인 상황이 좀 그려져야 되거든요. 이거 상황이 그려지니? 시원한 상황이 그려져? 그게 SN에 있는데 서 올려서 최고 지점이 20m고 떨어진 게 60m 멀리 떨어지는 것이다. 문제를 했습니다. 그 문제를 잘 읽어줬네요. 자, 이렇게 뭐 발사대가 있어. 그래서 로켓을 빵 쐈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던 얘기잖아요. 이렇게 네. 떨어졌던 얘기인데 이 모양이 이제 포물선, 그러니까 포물선은 2차 함수 말하는 거죠. 2차 함수 그래프의 일부분이고 그때 최고 높이면은 이제 여기인데 여기 우리가 발사대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지점이라고 생각할게요. 발사한 지점 여기. 자, 요 지점을 기준으로 여기를 발사대의 위치라고 했을 때 이 발사대로부터 20m 떨어진 지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20m였다는 얘기고, 그죠? 그때 이 물체가 가장 높은 높이에 올라갔는데 그 높이도 얼마였다? 그 높이도 땅에서부터 봤을 때는 20m였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20m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얘가 이제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땅바닥에 떨어진 지점은 발사대에서부터 60m만큼 떨어진 지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m만큼 떨어진 지점, 거기서 땅바닥에 딱 떨어졌다. 이런 상황이야. 그치?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대략적으로 아, 이런 그림이구나. 그럼 좌표 평면을 잡아봐야죠. 그러니까 좌표축을 잡아봐야지. 그치? 당연히 X축을 땅바닥으로 잡으면 되겠죠. 요 선을 그대로 X축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이 발사대 있잖아. 발사대의 위치를 요거를 요렇게를 요 라인을 Y축으로 잡아줘야 꼭지점 잡기가 편하겠지. 이렇게 Y축으로 잡으면. 그럼 여기가 이제 원점이 되는 거죠. 그럼 요렇게 잡아준다면 이 점의 좌표가 지호야 몇 컴마 몇이 되는 거야? 맞아요? 그치?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20이잖아. 그치? 여기가 원점으로 잡았으니까 여기가 20,20이고 그 20,20이 요 2차 함수의 뭐가 되는 거야, 지호야? 요 지점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원아, 여기는 몇 컴마 몇이야? 60,0이라는 지점을 요 그래프가 지나가고 있는 거고. 그치? 그럼 이 정도면 충분하지. 꼭지점 나왔고 지나가는 점 하나 나왔으니까 우리는 요 2차 함수의 식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민지야, 2차 함수가 요렇게 써지는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써지는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써지는 모양도 있는데 지금같이 꼭지점이 주어져 있을 때는 세 가지 모양 중에 어떤 모양으로 가는 게 제일 편할까요? 첫 번째 모양. 요런 걸 우리 무슨 형이라고 하죠? 표준형? 맞아요. 표준형이라고 그래요. 표준형 맞아요. P가 들어가잖아. P. 그죠? P니까 표라고 외우세요. 표준형. 표준형. PQ가 꼭지점에 잡혀있는 거고 얘는 뭐라 그러지? 이거? 일반형. 그죠? 일반형. 일반형은 꼭지점은 모르지만 대신 요 일반형의 요 C 있잖아. 이게 뭘 알려주더라 우리한테? Y절편. 그렇지. 함수에 강한 면모가 있구만. 여기 Y절편.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름이 딱히 없는데 또
또 이름이 없으면 또 허전하잖아. 서운하니까 얘는 인수분해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인수분해형. 인수분해형은 무엇을 알려주는 모양이죠? 요 인수분해된 요 안에 있는 이 알파랑 베타 이것이 이 이차 함수의 x 절편을 알려주는 모양이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요 세 가지 모양 표준형, 일반형, 인수분해형 얘는 꼭지점, 얘는 y 절편, 얘는 x 절편. 그치? 요렇게 딱 연결해서 이건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지금 이 문제는 요걸로 가는 게 가장 편한 거죠. 그래서 요걸로 가서 바로 PQ 자리에 20, 20 넣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y는 a 괄호 x-20의 제곱 플러스 20이다. 이렇게 첫 줄을 딱 쓰는 거야. 그런 다음에 시우야 여길 지나가잖아. 그치? 요걸 어떻게 준다? 대입해 준다.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 그러면 0은 이렇게 시작하겠죠. 0은 여기서 계산 잘해야 돼. 시원아 해보자. x에 60 집어넣어서 그럼 어떻게 돼? 1600a 플러스 20 이렇게 되겠지? 그럼 a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1600분의 20. 약분시키면 마이너스 800분의 1. 한 번만 더. 80분의 1. 그렇지. 마이너스 80분의 1이 맞습니다. 80분의 1. 그지? 1600을 20으로 나눈 거니까. 자, 그럼 요 A 값을 요 자리에다가 넣어주면 완성되는 겁니다. 그죠? 이 문제에 주어진 식이 완성되는 거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80분의 1괄호 x-20의 제곱 플러스 20. 자, 요렇게 생긴 요 이차 함수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럼 그때 이제 발사대의 높이를 물어봤잖아. 이게 발사대잖아. 그치? 발사대 높이라는 게 여기 말하는 거잖아. 그치?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은 이차 함수에서 시우야 뭘 찾아라? 어떤 값? 최대값은 이미 알잖아요. 최소값이 어디 있어요? 땅바닥에 떨어지면 0이 최소값이겠지. 잘 생각해봐. 발사대의 높이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에 그릴 때 이거를 발사대라고 하지 않았어? 그지? 이 발사대의 높이라고 하는 건 여기가 얼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 이 길이를 우리는 요 이차 함수의 무엇이라고 이해를 해줘야 될까요? y 절편. 맞아. y 절편. y 절편 어떻게 구해 시우야? 또 바꿔? 너무 귀찮지. 일반형으로 바꾸지 않아도 어떤 형이든지 간에 y절편 찾는 방법 있죠? 어떻게 버릴까? x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지. 그럼 생각해보면 우리가 찾고 싶은 점이 요 점인데 요 점의 x좌표는 무조건 0일 거 아니야. 0, 얼마겠지. 그죠? 그러니까 x에다 0 집어넣는 게 y절편을 찾는 방법이고, 거꾸로 얘가 뭐죠? x절편이지. x절편 찾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 y 0 넣는 게 방법인 거고, 그치? 지금은 y절편을 찾고 싶은 거니까 x 0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x 0 집어넣으면 끝나요. 자, 여기다 x 0 넣었어.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의 제곱이 얼마지? 400. 그거 곱하기 마이너스 80분의 1. 마이너스 5. 그럼 거기다가 이거 하니까 15. 그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1번도 볼게요. 11번은 그 인수분해를 잘 해가지고 이 지금 보시면 정육면체의 마주보는 면에 적힌 다항식의 곱은 모두 같다. 그리고 요 식을 지금 보면은 지금 x 세제곱 마이너스 x 하고 전체 세제곱인데 일단 얘부터 인수분해 합시다. 자, 저거 인수분해 어떻게 하지 시원아? 인수분해 단원에서 우리가 이제 중3 때 인수분해를 처음 배우잖아요. 그 인수분해 단원을 처음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인수분해 방법이 있거든. 여기서도 그럼 공통인수부터 묶어야지. 그치? x로 묶어봐. x로 묶었더니 뭐가 돼요? x제곱 마이너스 자, 그럼 이 x제곱 마이너스 1은 또 무슨 모양이죠?
합차 모양이죠. 그러면 x 그대로 놓고 어떻게 해야 돼? x 플러스 1 마이너스 그렇지. 이렇게. 자, 이건데 여기에 전체 세제곱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세제곱이 있었던 거잖아. 그지? 맞죠? 그럼 이렇게 해서 세제곱이 있었던 거니까 결국 얘네 각각이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지. 근데 가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정육면체에서 마주보는 면에 적힌 다항식의 곱이 모두 같다 그랬는데 이 마주보는 면이라는 게 요 면하고 요 면이 마주보는 면이고요. 요 면하고 요 면이 마주보는 면이고요. 요 면하고 요 면이 마주보는 면이잖아. 그치? 그러면 파랑에 써있는 애끼리 곱한 거랑 빨강에 써있는 거 곱한 거랑 초록에 써있는 거 곱한 게 각각 다 같단 얘기잖아. 근데 다 곱하면 저렇게 된대. 그 무슨 말이에요? 빨강에 들어가는 식하고 빨강에 들어가는 식을 곱한 것이 x 하나, x 플러스 1 하나, x 마이너스 1 하나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마찬가지로 그러면 또 파랑에 들어가는 식하고 파랑에 들어가는 식하고 곱한 것이 똑같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죠? 그래야지 문제의 조건들이 모두 맞는 거 아닌가? 초록이랑 초록에 들어갈 거를 곱했을 때 요렇게 곱했을 때 그것도 역시 요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치? 그러면 우리 이제 빈칸에 들어갈 식들을 찾을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빨강부터 찾을까요? 빨강 여기 x 플러스 1이 써 있으니까 자, 민지야 여기는 뭐가 써 있을까? 맞아. 근데 전개 안 플러스가 아니라 전개 안 시키고 그냥 인수분해 된 모양대로 써보면 맞아. x괄호 x 마이너스 이렇게 써 있으면 되겠죠. 그쵸? 자, 시우야 그럼 이 파랑 여기에는 뭐가 써 있을까? 맞아요. x 플러스 1이 써 있을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지호야 초록에는 뭐가 써 있을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그쵸.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써 있겠지? 요렇게. 그치? 그래서 일단 모든 칸에 들어갈 식들을 다 찾았고요. 그럼 모든 면에 적힌 다항식의 합을 fx라고 하자 그랬는데 그럼 fx를 한번 쫙 써보면 좀 길지만 그냥 쓸게요. 위에서부터 쓰면 x, x 마이너스 1, x, x 플러스 1 그냥 x,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지막에 x 플러스 1. 자, 요렇게인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식의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랬어. 지우야 어떻게 해야 돼? 상수항만 계산해요?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이잖아. 뭐라고 지금? 물론 고민하기 싫으면 다 어떻게 하면 돼? 다 정리해가지고 동류항 계산 쫙 해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딱 정리해버리면 되지. 그런 다음에 3차항이 없나? 2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상수항 더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는 못 푸나? 이게 문제에서 많이 물어봐요. 어떤 식의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은 이렇게 질문할 때 있단 말이에요. 다 전개시키기가 좀 귀찮다. 그러면 이거는 F1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F1. 민지야 만약에 fx가 예를 들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렇게 써있다고 가정해볼게. 그럼 만약에 이런 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세요 라는 건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무엇들을 더하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여기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를 구하세요 라는 얘기잖아. 근데 그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결국 x자리에 1 집어넣은 거랑 어때요? 똑같죠. 그죠? 똑같아. 그래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세요. 그러면 x자리에 1 집어넣은 그 값을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정리되지 않고 만약에 막 이렇게 막 뭐 인수분해 돼 있고 막 돼 있어.
그렇더라도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그 값은 어떨까요? 똑같겠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냥 내가 x자리에다가 1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x자리에다 1 집어넣어 보면은 이런 거는 날라가요. 이렇게 그치? x-1을 가지고 있는 건 다 날라간다고 이렇게. 그죠? 날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남은 거에다가만 1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2, 1, 요거는 1 집어넣으면 2인가? 그쵸? 그래서 답은 얼마다? 5가 되는 거지. 그치? 요런 식으로. 자, 요 방법을 알고 있어야만 답이 나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2번은 다 맞았니? 아니면 민지 맞았니 12번? 시우는? 그럼 혹시 시우야 이 문제에서 알파 바가 뭔지 파악했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만약에 시우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이라는 방정식 있잖아. 이 방정식의 두 근을 그냥 찾아라. 찾아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는 합이나 곱만 알 수 있잖아. 그냥 근을 구하세요. 그럼 뭐 써야 돼? 근의 공식 써야 되겠지. 여기서 근의 공식 써볼게요. x는 자 짝수 공식 쓰면 어떻게 돼? 생략하고 1이에요.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뭐가 돼? 그럼 마 3이죠. 그럼 여기를 우리는 루트 3 i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봐봐.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지금 나온 거잖아. 한 근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i라고 나온 거고 또 한 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i라고 나온 거지. 근데 지금 왜 구했는지 알겠니? 이 숫자랑 무슨 관계예요? 켤레복소수 관계죠. 그럼 문제에서 지금 이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잖아. 근데 사실 이 알파와 베타가 서로 무슨 관계야? 서로 켤레 관계야. 서로 켤레 관계. 그치? 그러니까 알파 바가 뭐야? 그럼 알파 바는 뭐예요? 베타인 거야. 베타 바는 뭐야? 그럼 베타 바 알파인 거라고. 응,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을 만났을 때 걔가 허근을 갖는다면 그 두 허근은 반드시 서로 켤레복소수 관계잖아. 그치?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그걸 바로 캐치하면은 금방금방 풀리는 문제예요. 그러면 기억부터 보시면 기억은 이제 근각이실 관계 한번 써주는 얘기죠. 한번 전개시켜서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요게 7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식에서 근각이실 관계 써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 시원아 얘가 얼마니? 요 식에서 근각이실 관계 쓰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얼마니? 4. 그쵸? 그러면 4 플러스 2 플러스 1이니까 7 어때? 맞지요? 기억 맞고요. 니은 같은 거에서 이제 방금 얘기한 그지? 알파바가 베타고 베타바가 알파야 라는 걸 활용하면 돼요. 그러면 니은은 이렇게 되겠지. 알파에다가 베타 제곱을 곱한 거고 플러스 베타에다가 알파 제곱을 곱한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그냥 알파 베타로 묶으면 되지 뭐. 묶으면은 알파 베타 괄호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될 거고. 그치? 그럼 방금 전에 근각이수 관계가 4랑 마이너스 2였잖아. 4랑 마이너스 2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8 되잖아. 그치? 이거 맞죠? 간단한 문제. 그 다음에 디귿으로 넘어가서 디귿에서도 역시 켤레 복소수가 각각 상대방이라는 걸 이용하시면 이런 식이 되겠죠. 알파분의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제곱 이렇게 되겠고. 민지야 이런 거 만나면 항상 어떻게 하죠? 두 분수를 통분하죠. 통분해서 알파 베타 분의 베타 세제곱 더하기 알파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요것도 곱셈 공식 변형 한번 써주면 되겠네. 그치? 곱셈 공식 변형 써가지고 어떻게 바꿔야 돼?
맞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 둘 다 알고 있는 값이잖아. 요거 두 개 잘 활용해 보시면 4분의 자 요게 마 2잖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있었고 알파 베타 4가 곱해졌고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가 또 곱해졌죠. 이렇게 됐죠. 그럼 분자가 얼마예요? 이 뒤에 거 플러스죠. 그죠? 플러스 24고 요게 마이너스 8이니까 자 이렇게 돼가지고 16이네. 그지? 16. 그럼 4분의 16이니까 4. 근데 마사라 그랬잖아. 그쵸? 디귿 틀렸네. 기억 니은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진짜 몰라가지고 틀리는 문제는 하나도 억울할 게 없어. 그게 내 실력인 거야. 근데 딱 풀이를 보고 나서 아 맞다. 아 여기서 왜 이렇게 했지? 그런 문제들 있잖아. 어? 그런 문제들을 줄이는 게 관건이라고요. 그게 결국 자기 시험 점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맨 뒤로 넘어가 볼게요. 서술형으로 가가지고 19번하고 20번 두 문제만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으로 가서 당식 px는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고 자 일단 이 문제 맞은 사람 맞았어? 혹시 여기까지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나요?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어? 시원이는? 시도를 해봤는데 어. 하나 안 됐죠. 민지는? 여기까지 갔어요? 못 갔어요? 봤는데 못 푼 거예요? 시우는? 이게 뭐야? 아, 갔는데 못 풀었어요? 보통은 이제 서술형 문제, 첫 번째 문제들은 쉽게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시간이 없어가지고 서술형 첫 번째 문제를 구경을 못했다 하는 거는 시간 관리를 실패한 거야. 이제 그걸 계속 훈련해야 돼. 지호야, 알았죠? 매일 시험 보면서 그거 훈련하시고. 자, 요 문제를 내가 노력을 해봤는데 못 풀었다 하는 사람들은 아직 나머지 정리가 정확하게 머릿속에 딱 이렇게 뭐랄까? 착착착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딱 보면은 처음에 요 조건 px는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고 여기까지는 그냥 깔끔하게 하나의 식으로 쓸 수 있죠. 뭐지 민지야? p 아니 p 얼마는 얼마 딱 이렇게 대답해야 돼. 요렇게 맞죠? 나눠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딱 적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px를 x-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요겁니다 그랬지. 자 이거는요 방금 전처럼 요렇게 뭐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표현하긴 좀 어려워. 얘는 이제 한 줄로 쭉 써야지. 하나의 항등식을 써야지. 그치? 자 뭐라고 쓸까 민지야? px는 x-2의 제곱 곱하기 qx 플러스 4x-5 이렇게 한 줄을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쵸?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내가 찾고 싶은 걸로 넘어가. 내가 찾고 싶은 건 px를 x 플러스 1,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이게 궁금한 거잖아. 자 그럼 이것도 써봅시다. 자 px는 뭐라고 써야 돼 민지야? x 플러스 1 x-2 그지 이게 몫에 해당되는 식이 나오긴 할 건데 아까 전에 qx랑 지금 qx는 같은 qx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뭐 여기다가 뭐 이렇게 프라임을 붙여주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다가 숫자를 하나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뭐 q1x라고 쓰거나 이건 자기가 편한 방식대로 아무튼 같은 거는 아니니까 조금 차이를 둬야 돼요. 다른 식이다라는 뜻으로.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뭐가 붙어? 플러스 이렇게 쓰면 약간 서운해. 뭐라고요? 보통 그냥 우리가 r 이렇게만 쓸 때는 언제냐면 나머지가 상수일 때. 그치. 지금은 근데 이렇게 2차로 나눈 나머지니까 1차잖아요. 1차일 때는 rx 이렇게 써주시고 얘가 1차식이라는 걸 알잖아. 1차식이라는 걸 아니까 방금 시연이가 말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자 이렇게 1차식을 표현하는 모양으로 딱 써주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내가 찾아야 할 것이 정확하게 딱 보인다고. A랑 B를 찾으면 RX가 완성되는 거잖아. 그죠? A랑 B를 찾으면 되겠구나. 그럼 시우야 내가 찾고 싶은 게 몇 개야? 3개야? 2개야. A랑 B. 찾고 싶은 게 2개니까 식도 몇 개만 있으면 돼요. 2개만 있으면 되지. 그치? 그러면 나는 이 식의 X자리에다가 대입해야 될 값 2개만 알면 돼. 얼마랑 얼마를 대입할 수 있는 식이에요 이거? 0이요? 2랑 그렇지. 이걸 0으로 만들어야만 이거 날라가면서 우리한테 유용한 식이 나온단 말이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잖아. 이게 살아있으면 쓸모가 없다고요. 그래서 자, 이 식에다가 우리가 대입해야 되는 거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할 거고 두 번째 x는 2를 한번 대입하고 이렇게 2개 대입할 거예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대입해 보면은 p 마이너스 1은 하고 자 이만큼은 시원아 어떻게 돼버릴까 통째로? 날라가 버리겠죠. 그쵸? 0되니까 날라가 버려. 그럼 뒤에 있는 요 ax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네.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 되겠죠. 자, 이 값이 얼마인지는 알죠? 요거 있잖아. 그치? p 마이너스 1이 0이었기 때문에 저것이 는 0이야. 식 하나 나왔어. 자, 그 다음에 2 집어넣어요. 그럼 p2는 자, 역시 초록색 박스는 0으로 날라갔죠. 날라갔고 이 뒤에 남아있는 부분에 x에 2 들어가니까 2a 플러스 b인데 자, 그럼 이제 이거 찾아야 돼, 시우야. P2 찾아야 돼. P2의 값은 어디서 찾으면 되겠어? 아직 안 써먹은 게 뭐예요? 그치, 요거. 여기다가 x자리 얼마 넣자? 2 넣자. 맞아요. 그래서 요 식에다가 x자리에다가 2를 대입해 보시면은 P2는 하고 요 싹 날라갔고 요 4x-5에 2 들어갔잖아. 얼마 돼? 3 되지, 그치? 그래서 P가 3이구나 라는 걸 여기다 써먹으면 되는 거죠. 요렇게, 그죠? 그럼 연립방정식이니까 푸시면 A는 1 나오고요. B도 1 나오겠네요. 그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게 답이에요 하면 맞아요? 틀리죠? 우리가 찾는 답은 나머지에 해당되는 식, 그러니까 all x에 해당되는 식을 쓰는 거지. 답이 뭘까, 시우야? 그렇지.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딱 써주셔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이제 어려워, 쉬워? 쉽다고 말해줘. 쉽죠? 이런 정도 나머지 정리 문제는 맞춰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20번 보겠습니다. 20번 풀고 마칠게요. 20번 문제는 뭐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어려운 문제인가? 할 수 있는데 막상 시작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 첫 번째 확실한 식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f-ai는 0이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ai를 대입해봐 이거잖아요. 명확하게. 그치? 그래서 ai를 대입을 할 건데 자 대입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은 a, b의 값은 실수입니다. 그죠? 실수. 그럼 예상 아마도 이 마이너스 ai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우리는 몇 개의 등식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복소수에서 좋은 점이 이런 거 아니야? a 플러스 bi가 0이에요 하면은 a, b가 각각이 얼마야? 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실수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으면은 이것도 얼마고? 0이고 이것도 얼마야? 0이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등식에서 실수 부분 따로 허수 부분 따로 해서 두 개의 등식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게 복소수의 장점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가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ai를 쫙 대입해서 쓰잖아요. 그럼 그 나온 식을 방금 전처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구분해가지고 활용해야 되겠지. 그치? 그치? 자, 집어넣겠습니다. x자리에 마이너스 ai를 넣을게요. 자, 이렇게 집어넣으면 x제곱 이거 그대로 제곱하면 뭐지, 시우야? 그렇지. a제곱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제곱이 되겠지. 맞죠? 마이너스 a제곱.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a 마이너스 b가 있고요. 여기에 x 자리에 마이너스 ai가 지금 들어갔어요. 그리고 뒤에 플러스 3b 마이너스 8이 있어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ai를 이렇게 분배시켜 줄 거니까 마이너스 a제곱에 마이너스 ai를 다 분배하지 말고 마이너스 a만 분배하자. 어차피 우리 i로 묶을 거잖아, 그치? i로 묶을 거니까 자, i는 그대로 뒤에다가 놓고요. 마이너스 a만 분배해 줄게요, 여기 안에다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ab 요렇게 되고 남아있던 거 요렇게. 다시 한번 깔끔하게 실수 부분 허수 부분으로 쓰면은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3b 플러스 3b였구나. 플러스 3b 마이너스 8 요게 실수 부분이고요.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ab i. 자, 이렇게 실수 허수 부분 정리됐다. 근데 지호야, 이것이 는 얼마다? 0이죠, 그죠? 는 0이에요.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부분이 뭐고 0이고 and 이 부분도 뭐다?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먼저 이 앞에 건 좀 건드리기 힘들어. A, B가 섞여 있는 2차식이니까. 하지만 얘는 바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A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묶을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를 A로 묶어봐요. 그럼 요거를 A로 묶으면은 자, A로 묶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0인데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 A가 0이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0이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문제에서 민지야 무슨 조건이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풀면서 맞아. 그럼 이런 조건이 딱 있으니까 그치. 요거는 걸러지는 거잖아. 이게 0이 아니래. 그럼 무조건 얘가 0이란 얘기지. 그러면 B는 뭐다? 2A다 라는 확실한 A, B의 관계식 하나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쵸? 그런 다음에 그 B는 2A입니다 라는 관계식을 이제 여기다 어떻게 해?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치? 여기다 집어넣으면 식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8은 0이지요. 그럼 부호 한번 바꿔주고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8은 0. 자, 인수분해 이렇게 가면은 A-2, A-4가 0이야. 그러면 2 또는 4네?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A가 2거나 4인데 우리는 지금 B와 A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A가 2면 B가 얼마야? 4.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좀 띄어서 쓰겠습니다. 자, A가 2고 B가 4거나 또는 A가 4면 B가 얼마야? B가 8이거나. 그치? 지금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확인하지 않은 조건이 하나 있잖아. 나 조건 있잖아. 그럼 이제 결론은 요 세트하고 요 세트 중에서 나 조건까지 만족하는 게 진짜 답인 거지. 진짜 답인 거지. 그치? 자, 그럼 마지막 요 나 조건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요 경우부터 볼게요. 요 경우부터 보시면 자, 요 경우에는 fx가 어떻게 생겼나 다시 써보면 여기 지금 a하고 b 자리에 요게 들어갔잖아. 그죠? 근데 집어넣어보면 민지야 요 괄호는 얼마 되는 거 보여요 지금? 0되죠, 그쵸? 0됩니다. a에 2 들어가고 b에 4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fx가 x제곱 플러스 자 b 자리에 4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나? 12 빼기 8 해가지고 보이죠? 그러면 fx가 요거면은 그때 이 나에 있는 식 있잖아요. 요거 fk-4k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는 0 맞나요? 시원이 보여? 요 fk가 지금 여기다 k 있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뒤에 지금 빼기 4k 있잖아. 빼기 4k 중간에 넣어준 거죠. 민지 보여요? 그럼 이게 0이다 그러면 이거 민지야 무슨 식이지 이거? 완전 제곱식이지. K값 얼마 나와? K-2의 제곱은 0으로 인수분해야 되니까 K는 2라고 하나 나오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문제에서 말한 조건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거예요. 맞지? 자, 그러면 확인하는 차원에서 두 번째 케이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두 번째 케이스는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x제곱 하고요. 가운데가 0 되는 건 똑같아. 여기가 0 되는 건 똑같고 요 끝에 b자리에 지금 8 들어갔거든요. 그죠? 우리 지금 요거 확인하는 중이니까. 그럼 b자리에 8 들어가면은 8, 3, 24 빼기 8이니까 16이네. 이렇게 됩니다. 그죠? fx가. 그러면 그때는 요 나에 있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6은 0 이런 식이 돼요. 이렇게 돼요. 일단 중근이 아니잖아. 중근이 아니고 심지어 얘는 실근이 없어요. 그죠? 판별식 써보면 이거 0보다 작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에서 원하는 실수 k 값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확정됐습니다. a가 2고 b가 4고 그리고 k 값은 2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푸는 문제가 20번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19번이나 20번 중에서 한 문제만 맞춰도 그죠? 나쁘지 않아.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보거나 혹은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잘 개념이 이렇게 안 되어 있으면 19번 같은 거 틀리는 거죠. 자, 수고했고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시험지 고쳐오기 숙제는 없는 거예요. 다 고쳤으니까. 맞죠? 토요일까지 교재만 잘 풀어오시고 그 C단계 프린트 있잖아. 아니 C단계래. 그 상문제 프린트 한번 꼭 풀어보시고 토요일날 만납시다.